자, 그럼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작성 방법과 그리고 기본 구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자바의 실행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실행 과정을 알고 우리가 메모장을 통해서 먼저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작성하실 파일이 .java 파일, 확장자명이 .java입니다. 자바 파일이니까요. 그래서 자바 파일을 먼저 만들고 나면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설치하신 JDK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시킵니다. 컴파일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고급 언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 과정인데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의 단위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될 텐데, 그렇게 클래스 파일로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컴파일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파일러를 통하면 바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요. 클래스 파일을 다시 원래의 자바 파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역컴파일러죠. 역컴파일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자바에도 물론 있습니다. 자바P라는 것이 바로 역컴파일러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컴파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파일이 된 클래스 파일은 인터프리트, 한 줄 읽어서 한 줄 실행하는 인터프리트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직접 앞서 작성한 내용하고 똑같은 구문을 메모장에서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시키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 메모장을 하나 피시고요. 메모장을 하나 여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글씨 크기는 약간 굵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ublic class test라고 일단 줄까요? 테스트 하셔서 public static 자, 메모장을 사용하면 조금 불편한 것이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탭 키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약간 불편하죠. 그리고 물론 이 자체에서 컴파일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니까 그것도 불편한 점이 될 거고요. 자, 다음과 같이 간단한 구문을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내용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C 루트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C 루트, 로컬 시스템 C 루트에다가 파일명을 어떻게 저장을 시키냐면 메모장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 모든 파일이라는 부분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파일 형식의 모든 파일로 변경을 시키신 다음에 더블 쿼테이션 마크 주시고요. 더블 쿼테이션 마크는 우리가 확장자명을 정상적으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메모장은 txt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줘야 될 텐데 우선 자바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public cla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기본 구문을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파일명은 반드시 public class 명과 대소문자조차도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에서 확장자명 .java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est라는 요 글자에다가 뒤에 .java를 붙여주셔야 되니까 대소문자 똑같이 test .java 하셔서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다시 더블 쿼테이션 마크라는 것은 인용 보호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국어책에 대화 보면 쌍따옴표라고 그러죠. 쌍따옴표가 딱 양쪽으로 묶여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더블 쿼테이션 마크입니다. 쿼테이션 인용이고 더블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인용 문구를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test.java를 묶어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메모장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거고 확장자명은 방금 주신 .java가 되어 있겠네요. 자, 그렇더라면 도스창에서 한번 컴파일 시키고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자, 첫 번째 도스창을 여는 방법, 이거 단축키도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아래쪽에 윈도우 키가 있을 겁니다. 윈도우 키와 R 키를 누르시면 실행창이 뜹니다. 윈도우 R 하시면 실행창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실행창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맨드 라인의 약자인 cmd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창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C 루트로 가기 위해서는 change directory, cd라는 것이 change directory의 약자고요. change directory 역슬러시는 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 루트의 document and settings의 KIMSH라는 폴더가 디폴트로 열리죠. 여기에서 cd 역슬러시 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C 루트로 갑니다. 자, C 루트에 들어있는 디렉토리들을 확인해 보려면 dir 요까지만 치시고 엔터키를 치셔도 되지만 이건 길게 데이터들이 보이니까 옆으로 쫙 목록 정리하듯이 보이기 위해서는 /w라는 옵션과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 중에서 무슨 파일들이 있냐면 방금 작성하신
test.java라는 파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test.java요. 근데 test.java 옆에 보시면 아직까지 test.class라는 파일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살펴보시면 일단 자바 파일이 먼저 작성이 된 것이고요. 자바 파일 작성되었으면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클래스 파일로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클래스 파일을 통해서 컴파일을 시키겠습니다. 자바C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에 test.java 이렇게 해서 test.java 파일을 컴파일 시키겠다.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의 약자입니다.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자, 덱걸 엔터를 쳐보면 지금 현재 컴파일이 무사히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무런 에러 메시지 없이 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자바C라는 명령어를 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설치는 잘 하셨지만 패스를 잘못 잡았을 경우에 패스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내 컴퓨터의 속성을 가보시면 속성 쪽에 고급 메뉴에 환경 변수라는 곳에 가보시면 패스라는 이러한 값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 패스에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영역에다가 무엇을 잡아줬냐면 자바 언더바 홈의 빈 디렉토리를 이렇게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 패스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자바C나 자바라와 같은 명령어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잡아준 거였거든요. 그러면 빈 디렉토리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자바 언더바 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바 언더바 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멤버들 중에 자바 언더바 홈을 보시게 되면 자바 언더바 홈은 C루트의 myjava의 JDK 1.5 여기가 바로 자바 언더바 홈입니다. 그러면 이 자바 언더바 홈 뒤에 빈을 붙였으니까 myjava의 JDK 1.5의 빈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루트의 자바의 자바가 아니고 myjava였죠? myjava의 JDK 1.5의 빈 디렉토리.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 안에 명령어들이 꽤나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명령어가 하나 있네요. 자바C. 바로 이 자바C라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빈 디렉토리를 패스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그 내용이 잘못 잡혀 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이 자바C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명령어다.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러한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만나셨을 때는 자바C라는 요 패스, 이걸 쓰기 위해서는 패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잘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이외의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대소문자 잘못 적어서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요 test.java라는 파일 속에 보면 P 소문자로 시작해서 다 소문자 얘만 대문자. 보통 클래스 이름 대문자로 쓰는데 요거는 명명규칙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문자, 그 다음에 다 소문자고 그 다음에 여기 S 대문자. 이것도 클래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문자만 보시게 되면 저거 클래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더블 쿼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대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대문자는 전부 다 클래스입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클래스, 대문자 맞죠? 클래스, 대문자 맞죠? 클래스, 대문자 맞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대문자가 적혀있느냐 그걸 보시고 썬에서 제공한 문서 중에서 클래스 파일들은 전부 다 대문자가 첫 번째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글자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틀렸거나 이러한 블록 같은 거 알맞게 닫혀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 에러냐면 이렇게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 제대로 못 친 경우. 자, 문구가 끝날 때마다 메소드 이런 것이 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 것이 메소드인데요. 메소드 뒤나 클래스 뒤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세미콜론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나중에 또 제어문에서도 몇몇 가지 세미콜론을 안 적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 여하튼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될 거고요. 이 글자들 중에서 특히 또 실수하기 좋은 부분 요거 메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약속된 단어입니다. 이 고치시면 안 되고요. 요줄 외우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기본 구문을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안이라고 많이 적더라고요. AIN인데 IAN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컴파일이 되었으면 무엇이 생겼다고 했었냐면 아까 PPT에서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test.java를 컴파일시키면 test.class가 생긴다고 했었죠. 자, 디렉토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w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는 test.java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test.class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 다음에 있는 클래스 파일이 생겼다라면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라. 한 줄 읽어서 한 줄 실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실행을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java라는 요 명령어 역시 빈 디렉토리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서 java라는 명령어와 함께
테스트. 원래는 점 클래스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실행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확장대명 점 클래스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안 붙여도 자동으로 클래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클래스 파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엔터키를 쳐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hello java라고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바 테스트라고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실행이 안 되고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 메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식의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클래스 파일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내 컴퓨터의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고급 메뉴의 환경 변수 이쪽에 클래스 패스라는 놈이 잡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뒤에 요점, 마침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마침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도스에서 실행시킬 때 패스를 못 찾는다라고 클래스가 들어있는 곳을 못 찾는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래스 패스 %는 없어도 되지만 세미콜론까지 해서 요까지 없어도 되지만 제일 뒤에 있는 점, 마침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약속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도스창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뭔가 글자가 틀렸다. 경로, 패스 잡는 거가 틀렸거나 자바 언더바 홈이 틀렸거나 혹은 클래스 패스 잡는 것이 틀렸다 라고 할 경우에 고치고 나서는 이 도스창을 닫으셔야 됩니다. 고치고 나서 이 도스창 닫고 다시 열어야지 적용이 되지 그 고쳤다고 이 도스창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도 수업 시간에 꽤나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를 정상적으로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 잡았을 때는 원래 껐다가 켜는 게 정상이거든요. 컴퓨터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즉시 한번 테스트해서 패스를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도스에서 바로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set 클래스 패스부터 잡아볼까요? 클래스 패스는 %클래스 패스 %점 점을 반드시 적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set java underbar home 하셔서 c루트의 my java의 jdk 1.5 요까지 해서 home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set 패스는 %패스 기존 패스 그대로 인정하겠다 세미콜론 %java underbar home %역슬러시 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잡아주시고 바로 javac 하셔서 test.java 테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java 테스트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스에서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도스에서 이렇게 바로 잡았던 이 패스는 이 도스창이 닫혀지는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환경 변수에 잡아두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스에서 원래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이클립스라는 툴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클립스 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DE 환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코딩하고 실행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을 그쪽 창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스 창으로 안 나와도 된다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요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두 번째, 이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을 이제 다시 또 이클립스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클립스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또 이쪽 기본 창으로 나오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요 밑에 바로가기 하나 만들어 두셨죠? 얘를 실행시켜 보시면 이클립스 3.2라는 부분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띄우는데요. 얘를 띄울 때 제일 처음에 뜨는 게 하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든 파일들을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창이 하나 뜬다고 했었죠. 이런 창이요. 이 창에서 우리는 myjava eclipse의 workspace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했었고요. 이거 계속 안 뜨게 하고 그냥 계속 여기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얘 체크하신 후에 쓰시면 될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뜰 때마다 경로 확인해서 바꿔주는 것도 연습삼아 해보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클립스 3.2가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위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시켜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난번에 작성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될 텐데요. 자, 여기 단축키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일이 하나 딱 떠 있는데 이 파일을 여러 개가 떠 있다. 파일들이 여러 개 많다. 라고 하시면 얘를 좀 닫아주실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그때 여러 개를 하나씩 X 버튼 눌러서 닫으셔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좌측편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F4 키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열려있는 창들은 다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러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갖고 클로즈 프로젝트 하셔서 프로젝트는 항상 닫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다른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에서부터 내용물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New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New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생성시킬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자바는 프로젝트부터 만드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쪽 영역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day 002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순서 번호를 붙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영역에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 안에 만들겠다라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생성을 시키는데 존재하고 있는 소스로부터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생성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거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와서 생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영역은 JREA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자바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 1.3 버전, 1.4 버전, 1.5 버전, 그리고 지금 베타 나온 1.6 버전까지도 다 각각 가지고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발을 할 때 편의적으로 어떠한 버전으로 특정 버전으로 개발해야 될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을 선택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버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쓰면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프로젝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정할 것이 없을 테니까 놔두시고요. 다음 넥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넥스트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 소스라는 거라든지 프로젝트,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스, 그 다음에 order and export 라는 메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쓴다든지 아니면 특정 폴더를 관리한다든지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작업해야 할 때 사용하는 영역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속성값을 보시게 되면 금방 얘를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니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프로퍼티스, 제일 밑에 프로퍼티스죠. 프로퍼티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다시 그대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후에 우리도 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여기에 추가시킬 내용도 있을 텐데요. 그때 이 영역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외의 환경값들은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키면서 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값은 안 바꾸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여기에 설정된 기본적인 값들로 인해서 자바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확인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확장시켜 보시면 지난번과 같이 JRE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파일인 조금 전에 작성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자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여기 메뉴들도 참 많죠. Go into 라는 것도 있고 Copy, Paste, Delete 이러한 것들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을 시켜보겠다 해서 애플릿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종류별로 여기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팀 작업할 때 쓰는 걸로써요. 여러분들이 CVS라는 과정을 배우시고 나면 요걸 통해서 컨커런트 버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전별로 파일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팀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할 메뉴들은 New에서 클래스 생성하는 정도 알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클래스를 한번 생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생성시키러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첫 번째 소스 폴더라는 것은 day0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할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패키지 영역은요. 요건 패키지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자바는 전부 다 폴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폴더 속에서 또다시 어떤 폴더로 관리를 할 거냐 그렇게 나눌 때 요 영역에 글자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으면 디폴트 영역이라는 곳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밑에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고 이름 우리 이름 정하는 규칙 정했었죠? 어떻게 해요? EXAM_01 이라는 식으로
그날 예제에 대해서 exam으로 이름에 대한 규칙은 정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exam 언더바 01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example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인하실 때 day 002에서 둘째 날 뭐를 배웠느냐 차례대로 요거부터 배웠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는 02 두 번째 예제 배웠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생성자의 모디파이어를 정할 수 있는데요. 퍼블릭이나 디폴트. 이건 나중에 공부하셔야 아실 겁니다. abstract final. 그래서 여기 체크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슈퍼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슈퍼 클래스라는 이 부분은 상속 관계에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무조건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외의 클래스를 찾아보고 싶으면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클래스 찾아서 상속 관계 정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상속 관계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부분은 add 버튼 눌러서 처리하는 부분으로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해당 파트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이거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밑에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 이게 기본 구문인데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기본 구문인데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습관 들이시게 되면 정말 자바 공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요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하시고 항상 일일이 적도록 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construct from superclass 상위 클래스로부터 이제 construct 생성자 만드는 건데 생성자가 뭔지를 모르시겠죠? 다음에 abstract 메소드를 다 구현할 거냐? 요건 그냥 체크해 주십시오. 요건 나중에 돼갖고 체크 해제할 때와 체크할 때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상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파일을 생성시킬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exam 언더바 02 요 이름 붙이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피니시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요. 위에 메뉴들이 참 많죠. 이러한 메뉴들은 심심하실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웬만하면 원래의 값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값으로 다시 돌려두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글자를 조금 키우려고 하거나 이제 굵게 쓰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외의 환경을 설정할 때 preferences 라는 부분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밑에 콘솔이라든지 데플리케이션 뭐 이러한 것들 없어졌을 때 show view에서 다 찾아내어서 체크하시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에 있는 이름들에 해당하는 거 이름들 그러니까 이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적어도 요거 두 가지는 기억해 둡시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와 다음에 콘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없어졌다. 저게 안 보이네? 그렇더라면 이게 쇼 뷰에서 찾아서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클릭해서 다시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클립스는 이 정도 사용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필요한 것은 이제 후반부 JDBC나 네트워크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이제 살펴볼 거고요. 중간중간 제가 가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이클립스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보고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바는 항상 실행을 할 때 mai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메인 메소드의 형식은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AR 이게 배열 표시입니다. 그래서 배열 표시라는 건 뭐 모르셨겠지만 일단 배열 표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string 배열 AR이라는 형태로 요 구문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사실 스태틱부터 시작하겠지만 일단은 요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 작성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AR AR은 일반 책들에서 ARGS라고 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좀 줄여서 AR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따져보면요. 자바는 하나의 파일 내부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영역이 패키지나 임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바의 구성 영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 class 주의하실 점 항상 여러분들 시작은 public class로 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있는 public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실행이 됩니다. 만은 지금 현재로서 배울 때 오늘 공부할 때 지금 당장 공부할 때는 public class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클립스를 통해서 생성시키면 요 글자가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앞서 설명을 했었죠. exam 언더바 01 메모장으로 만들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exam 언더바 01이라는 이 글자하고 여기 파일명 한번 보세요. 파일명하고 점자바가 붙어있다는 요 내용 빼고는 완벽하게 요 글자랑 동일하죠. 이렇게 자바에서는 파일명하고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이름하고요. 틀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 내부에는 클래스는 블록으로 시작해서 블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블록으로 시작해서 블록으로 끝나는 내용부에는 바로 이렇게 메인 메소드라는 부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전체의 과정에는 반드시 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끝나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문제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공부할 때까지, 다음 학습할 때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public, static, void, main, 괄호 열고, string, 배열, AR. 이거 대소문자까지 완벽하게 외우시고요. 순서도 외우십시오. 물론 public이나 static 같은 요거 두 가지는 서로 간에 순서가 바뀌셔도 됩니다. static public이나 public static이나. 그러나 지금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순서대로 외우십시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public, static, void, mai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public, static, 그 다음에 void, main이라는 거 각각 띄워쓰기를 다 했었고요. main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AI 요거 바뀌면 미안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main 하시고요. 다음에 string, AR 여기에서 또 스트링 하고 나서 배열 AR 돼 있는데 일부 책들에 보면 스트링하고 AR 하고 나서 배열 표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위치는 안 됩니다. 요거는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앞에다가 많이 적고 자바 개발자들이 대부분 앞에다가 많이 적기 때문에 시연하시다 온 분들은 보통 뒤에다가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에다가 적는다라고 알아두시고 두 번째 AR 이것도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X라고 해서 변수 바꿀 수도 있고요. AR 적어도 되고 ARGS, arguments라고 해서 적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저는 AR이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시작 라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간단한 문구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out.println 하셔서 글자를 한번 적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구문을 분석해 보자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ut이라는 키를 통한 println 메소드를 호출했다. 뭐 이러한 뜻이 될 텐데요. 이 구문에 대한 상세 분석은 우리가 자바의 기본 입출력 부분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외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자바를 일단 시작을 하시려면 자바든 무슨 언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언어를 시작하든 간에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외워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외우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뒤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왜? 설명 부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물론 설명 부분을 안 듣고라도 자바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바를 처음 이제 접한 입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외우셔서 처리하시고요.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글자들은 화면상에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일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 기재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메소드를 시작 위치로 가지는지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